두 번째로 JSP 파일의 구성 요소로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JSP 파일의 구성 요소는 JSP 파일 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들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페이지 원소를 선언하는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JSP 예제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일단 얘는 닫고, 이제 변환되는 거 보셨으니까 서버 실행은 종료시킬 겁니다. 자, 두 번째 second JSP.jsp 하나 만들게요. 자, JSP 파일을 만들면 최초로 상단부에 꺽쇠 퍼센트 골뱅이라고 해서 페이지라는 요소가 있죠. 이 페이지라는 요소가 바로 페이지 원소라는 놈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원소를 선언하는 영역이 이제 최상단부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최상단부에 기재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는데요. 여하튼 일단은 최상단부에 페이지 원소가 있다. 이 내용부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각 원소별로 뒤에서 또 상세하게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지라고 하는 지시어가 들어가는 원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태그 라이브러리를 선언하는 이제 영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거의 24라운드, 25라운드 그쪽에 가서 사용자 정의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혹은 기존에 EL이나 JSTL을 사용할 때 태그 라이브러리 선언하면서 한번 써볼 건데요. 동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태그 lib라고 해서 뭐 이러한 값들 뭐 요렇게 선언하는 이제 영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그 라이브러리들을 상단에 선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뒷단원에 가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그 아래의 내용부에는 include 원소와 같은 것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페이지를 포함하는 거죠. iframe처럼 다른 곳에 있는 것 이제 페이지를 만약에 body 속에 포함하고 싶다 하게 되면 include 파일은 뭐 어떤 파일을 포함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서 예를 들면 뭐 방금 전에 작성을 했었던 first jsp.jsp 파일을 포함하겠습니다. 하면 여기에 기재된 내용 김승현 10번째 읽는 것이 여기에 고스란히 오게 되는 이제 그러한 요소인데요. 이것도 뒤에 가서 따로 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템플릿 데이터. 템플릿 데이터라는 것은 HTML, XML, 자바스크립트, CSS 등인데요. JSP라는 요 파일 자체에도 이러한 식으로 HTML 코딩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랭귀지, 자바스크립트 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포함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HTML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포함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SS, 스타일 뭐 이렇게 해서 CSS도 역시 마찬가지 포함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식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된다. 템플릿 데이터. 우리가 알고 있던 웹상에서의 언어들이 다 포함된다. 라는 거고요. 다음 선언이라는 방식이 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언이라는 것은 이제 뭐 변수 선언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선언을 포함할 때는 또 기호가 조금 다르죠. 여기에 뭐 이러한 식의 선언적인 요소를 포함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느낌표와 함께. 이렇게 선언으로 포함을 시킨 내용들은 클래스의 멤버를 선언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init 메소드 선언할 때도 여기서 많이 사용하죠. 여기서 public void JSP init 뭐 이러한 식으로 init destroy 같은 거. 나머지 이 내용부들은 전부 다 서비스에 기재되는 내용이라서 init이나 destroy에 뭔가를 추가해서 적고 싶다 라고 하시면 다음과 같이 기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재해 놓으면 언더바 JSP init에 들어가고 언더바 JSP destroy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다음에 식의 요소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식이라는 거는 위에서 선언한 이러한 네임 같은 것을 간단하게 출력시켜 볼 때 내가 화면상에다가 이름은
김승현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name이라는 요소를 출력하고자 할 때 바로 이러한 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것이 식이고요. 이렇게 생겨먹은 것이 선언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은 전부 다 원소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scriptlet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scriptlet은 제가 포문을 기재하면서 자바 코딩 넣는 거 있었죠. 그 자바 코딩 넣는 거하고 동일하게 여기에다가 어떠한 자바적인 요소들을 입력을 하고자 할 때, 물론 바디뿐만 아니라 스타일, 스크립트 뭐 여러 군데 전부 다 이러한 스크립트렛을 사용해서 자바 코드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 같은 거 처리할 때 여기 이런 곳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다음 액션 원소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액션 원소도 뒤쪽에서 해당 액션 파트가 있습니다. 액션 원소는 뭐와 연관이 있냐면 태그 라이브러리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태그 라이브러리로 등록해 놓은 것을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액션 원소입니다. 앞에가 JSP로 시작하는 것들은 자바가 미리 원래 가지고 있던 태그 라이브러리 원소들이고요. 그 이외에 요 앞에 프리픽스가 좀 다른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아래에 보이는 사용자 정의 태그와 같은 것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JSTL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쪽이 JSP가 아니라 다른 접두어를 사용해서 이제 이러한 원소들을 표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고 나서 보시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를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재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JSP라는 파일은 뭐 서블릿하고 동일하게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실행이 된다. 최초 실행할 때 워크 폴더에 서블릿으로 변환된다. 라는 것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그 JSP 파일은 페이지 원소, 태그 라이브러리 원소, 인크루드 원소와 같은 원소 요소를 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던 외부 언어인 HTML, XML, 자바스크립트, CSS 등을 또 다룰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선언식 스크립트렛이라고 해서 자바의 코드를 담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요 아래쪽은 조금 이제 좀 더 확장적인 요소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JSP 파일의 구성 요소를 이해를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으로 JSP 파일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주석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이 주석 처리는 JSP 파일에 사용될 때 다양한 형태의 주석 처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각각에 대해서 제가 주석 처리를 예시상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HTML이나 스타일 시트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석을 처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실제 여기서도 작성을 했지만 주석만 따로 떼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sud JSP 자, 세 번째 JSP 쪽에서 우선 HTML에 대해서 주석 처리할 때 뭐 이러한 식으로 주석 처리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스타일에 대해서 스타일 선언하실 때 스타일의 외부에 대해서 주석을 처리하실 때 자, 이렇게 주석을 처리해서 시스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형태의 주석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외부와 자바스크립트 내부에서의 주석 처리가 또 있었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스크립트 랭귀지는 자바스크립트 하나 만들어 놓고 자바스크립트 외부의 주석 처리는 이렇게 슬러시를 하나 붙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슬러시 붙이고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될 텐데 자바스크립트 내부에서의 주석 처리는 또 달랐죠. 자바스크립트 내부에서의 주석 처리는 x는 100 변수 선언 한 줄 주석 처리는 그냥 슬러시의 형태로 주석을 처리하고요. 여러 줄 주석 처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석을 사용해서 뭐 이러한 식으로 여러 줄 주석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멀티라인 주석 처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다음에 자바나 스크립트렛, 선언, 식 이 내부에서의 이제 주석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여러 줄 주석 이제 한 줄 주석이나 여러 줄 주석은 자바스크립트하고 동일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자바를 코딩하기 위해서 이 내부에 어떻게 기재를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스크립트렛이라는 이렇게 생겨먹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변수 string name이라는 것을 하나 선언하고요. name의 길이 값을 integer length에다가 name.length. 자, 이러한 식으로 이제 길이 값을 이렇게 담아두고 name은 한 줄 주석 처리할 때는 name은 이름을 저장합니다. length는 길이를 저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줄 주석 처리할 수 있죠. 또 여러 줄 주석 처리는 포문을 통해 각 문자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줄 주석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요. 해서 요 내부에서는 한 줄 주석이든 여러 줄 주석이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앞서 보신 이러한 자바스크립트의 내용부하고 동일하게 주석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식에서는 이제 한 줄 주석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거라고 했습니다. name이라는 것을 선언했을 때 name은 name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한 줄 주석 처리를 하게 되면요 뒤에 있는 이 부분까지 영향을 받아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줄 주석 처리하는 슬러시를 사용하지 않고요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name을 출력을 하고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앞뒤를 정확하게 막아주는 여러 줄 주석 처리를 한 줄 주석에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점은 이렇게 식에서만 이제 요 한 줄 주석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이것들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주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JSP를 하면서 한 가지 주석이 더 생겼는데요. JSP 주석이라고 해서 서블릿으로 해석될 때 아예 원천적으로 이놈은 빼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의 것들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석 처리가 되어서 서블릿으로 변환되더라도 서블릿 속에 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JSP 원래 주석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얘는 서블릿으로 변환될 때 아예 없어지고 서블릿으로 변환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처리하고자 하는 영역들은 예를 들면 여기서 이만큼의 모든 내용들 바디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서블릿으로 변환될 때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주석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자, 이러한 식의 순수 JSP 주석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JSP 주석은 꺽쇠 %, 마이너스 퍼센트 꺽쇠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 내용부에 있는 거는 자바 컨테이너가 JSP를 서블릿으로 변환시키고자 할 때 무시를 해라 라는 영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완벽히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석 처리를 유용하게 쓰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자바의 기초 JSP를 학습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라이프 사이클과 그리고 주석 처리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JSP 파일은 최초 실행 시 서블릿 파일로 변환되며 JSP init, JSP 서비스, JSP destroy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다. 앞에 언더바가 다 빠졌죠. 다음에 JSP 파일은 페이지, 태그 라이브러리, include의 원소와 선언, 식, 스크립트렛, 그리고 템플릿 데이터 등의 구성 요소를 가진다. 해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마지막으로 JSP의 주석은 꺽쇠 %,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퍼센트 꺽쇠를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각 언어의 주석을 그대로 수용한다. 여기 한 가지 더 적절하면 이렇게 JSP 주석을 사용하게 되면 자바 컨테이너가 서블릿으로 변환시키고자 할 때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다 라는 것까지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JSP 코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